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글 선생님의 유구유원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윤 선생님 지금 네. 뭐 평소 같으면 네. 총선이 이제 네. 2달 남은 꼴이 그죠? 그렇죠. 2달하고 일주일 남았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총선 체제로 들어가 가지고 네. 좀 다 뭐 총선 치른다고 정신이 없을 네. 건데 지금 올해 뭐 유별나게 또 선거법도 늦게 바뀌고 네. 또 뭐 검찰 공수처나 네. 검경수사권 조정도 있고 이래서 그런지 좀 선거 분위기가 네. 굉장히 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네. 제도도 좀 바뀌고 그렇죠. 선거 예. 관련해서. 뭐 1+4 한다면서 선거법도 완전 바꿔놓고 예. 또 각 당들이 또 공천에 관한 또 윤곽도 좀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잖아요. 예. 어디에 누가 출마할 거 이런 것도 없고 예. 아주 좀 막연한 그런 관계죠. 거기다 또 우한 폐렴까지 예. 이렇게 하니까 선거 분위기가 도대체 안 살아나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어제 성관이가 또 희한한 네. 결정을 내렸어요. 또 안철수 신당은 이름 그거 못 네. 쓴다 하고 네. 또 다른 한계는 네. 한국당이 네. 아예 비례대표는 자당으로 안 되고 아예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네. 거기 한성교, 뭐 조국현 이런 사람을 네. 보내가 정치 이제 안 할 예, 사람들 예. 보내가 그래서 비례대표는 이제 거기 모은다 하니까 성관이가 비례대표를 네. 전략 공천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유권 해석을 내리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도 이 투표 네. 당원이나 대의원의 투표에 의해서 네. 결정해라. 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지역구는 뭐 전략 공천 다 하는데 네. 왜 비례대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느냐 네. 이런 문제인데 궁극적으로 노리는 거는 너네들 다른 당의 비례대표를 네. 한국당에 지금 자한당에서 네.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를 정하는 게 이 네. 불법이다 이 말하려고 그런 거 알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걸려는 거죠. 네. 그 저게 나중에 네. 설사 비례대표가 당선이 되어도 네. 타당에서 네. 남의 당에 그렇죠. 비례대표에 영향력을 미쳤거나 그렇죠. 명단을 줬거나 뭐 오다를 내렸거나 이러면 네. 나중에 당선 무효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선거법 그런 위반이다 게 하고 계속 나오고 있죠.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선관위가 공정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지금 몇 번째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어요. 예. 요전에 그 지금 미래한국당 당 이름 예. 그 비례한국당으로 못하게 막았잖아요. 예. 그게 왜 그거 근거인지도 얘기를 안 하고 또 하나는 안철수 신당 이름 못 쓴다. 예. 또 이거는 제일 큰 게 이거예요. 비례대표 전략 공천 못한다. 그런데 예. 저는 한국당도 좀 네. 모질하는 게 미래한국당의 아래 창당대에 예. 황교안이나 심재철이나 예. 조경태나 이런 사람이 가서 앉아 있는 게 좀 갈 이유가 없었죠. 예. 그럼 그냥 그 사람들끼리 그렇죠. 형식적으로라도 그렇죠. 분리해서 그 그렇죠. 사람들이 한다라고 네. 해서 시비를 걸려고 하는 소지를 그렇죠. 차단해야지. 예. 지금 선관위가 따지고 보면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직속기관처럼 행동하잖아요. 예? 독재로 가는 길에 어느 나라든지 독재로 가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그거를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죠. 지금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꼴이에요. 예. 예, 옛날에 문재인 캠프에 있던 사람이 선관위원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 뜻에서 임명하고 거기에 충실한 개가 된 거죠. 예. 근데 그 이유도 사실 비례대표 공천 못한다는 거는 옛날에 민주당이 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있을 때 뭐 지 맘대로 할까 봐. 지 맘대로 할까봐 그걸 만들어 놓은 건데 한 당에서 한 거를 그걸 선관위에서 지침을 인용해 가지고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너무 좀 속수무책인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한국당 창당돼 왜 가요? 뭐 이상한 사람 와서 깽판 치고 뭐 소란만 피우던데. 그건 조용히 해결해 나가야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좀 그런데 의문을 가지는 거는 예. 선관위에 저런 거하고 관계없이 네. 지금 기존의 자한당의 네. 지역구 공천은 김형호 공관위원장이나 이석연 부위원장 그렇죠. 기타 공관위원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와 관련된 건 좀 이따 하고 네. 그러면 이 공관위원회가 네. 미래한국당의
그러니까 비례대표 전용 정당의 공천에 관계하는 건 이건 누가 봐도 불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자유한국당만 공천 관리를 해야지. 근데 자유한국당은 네. 지역구만 내고 전국구는 안 낸다는 안 내니까.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당에서 하는 거는 예. 공식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공식적으로 안 되지만 당 회의의 기록으로라도 네. 그런 말을 남길 때 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냥 당연히 지금 자한당의 공관위원은 네. 그냥 자한당의 지역구에만 집중한다라고 네. 업무의 영역이 정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끝으로는 한성교 의원이 네. 자기가 미래한국당 대표라서 네. 20석을 목표로 하고 내가 다 한다. 한국당에 영향을 안 받는다. 말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법적으로 네. 문제가 안 되려면. 네. 네. 그렇지만 이걸 믿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자한당 공관위원회의 영역은 벗어난 네. 비례한국당의 비례대표 당선 가능권역의 한 네. 20석은 네. 누가 정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지금 봐서는 뭐 말로는 한성교가 한다는데 황교안 입김이 뭐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관에는 당 지도부 입김이. 당의 네. 이제 이 지역구 공천에서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네. 어떤 시스템으로 안 하기가 어려울 거니 네. 황교안이 이제 미래한국당의 네. 비례대표 공천을 몰밑으로 이제 자기 후배이자 네. 통하는 사람 하나 앉혀놓고 다 좌지우지 할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있죠. 그 뭐 지금 미래한국당이 네. 공관위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게 그 뭐 위성 정당이 그것도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형식상으로는 모양은 갖출 수 있어도 거기서 한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누가 그걸 좀 믿겠습니까? 어렵죠. 정치 네. 그만두고 뭐 네. 자기들도 정계 은퇴해야 될 사람이 그렇죠. 네. 마음이 떠났죠. 그 사람. 그다음에 네. 최대 뭐 한 120석부터 최소한 네. 84석까지 돈도 또 그 당이 20석이 되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돈 있고 공천권 있고 짭짤하겠네요. 아예 분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정치가 거의 제가 봤을 때 거의 코미디 수준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진작 황교안이 미래한국당을 만들 때 미래한국당의 네. 비례대표 공천은 그냥 한국당 당원들이 저 당에 또 뭐 가입하든지 해서 네. 보팅으로 전해달라든지 기준을 세아가 네.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지. 지금까지 어느 언론도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는 누가 선정하는가 말을 안 하고 있고 보수 안에서도 말도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좀 웃긴 것 같지 않습니까?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죠. 네. 나중에 저것 때문에 깜빵 가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될 수도 그렇게 있어요. 될 가능성이 딱 있죠. 보면 네. 그냥 임의로 정해가 이렇게 쪽지로 네. 줬다가 네. 나중에 뭐 내가 받았니 못 받았니 해서 누가 시비를 걸게 되면 그때부터 큰 사단이 날 수 있는. 과거에 뭐 친박연대라든지 국민의당이라든지 공천 시비가 비례대표 공천 시비가 없었던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친박 연대가 얼마나 큰 고생을 했어요, 그죠? 다 돈 예. 주고 다 해가지고 그때 양 뭔가 왜 예, 여자 예. 뭐 젊은 주고 다 여자, 했던 예. 거 다 그런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자칫하면은 지금 청와대에서 이거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딱 요거만 더불어민주당. 뒤다보면서. 예. 황교안 걸리기만 해 하고 투망 딱 쳐고 있는데 황교안이라는 분이 그 겁은 좀 많잖아요. 예. 종로도 잘 못 나가는 겁은 많아요. 예. 근데 역대로 보면 겁 많은 사람들이 또 뒤로 이렇게 하는 건 또 좋아해요. 겁은 많고 네. 또 장사는 하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칫하다가 뭐 트랩에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잘못하면 선거 판도를 예.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만들어 놓고 네. 저거 뒤수습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금 한두 개가 네.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자한당 공관위에서 네. 황교안이 종로 아니면 불출마라고 최후 통첩을 했다고. 네. 10일까지 결정하라, 월요일까지. 네. 원래는 뭐 어제 결정한다고 하다가 오늘 결정한다다가 뭐 네. 월요일 결정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보니까 또 뭐 황교안 팬들어가 또 이렇게 교통 정리해 오던 조선일보가 네. 어제는 참지 못하고 장수가 예? 뒤로 숨고 네. 이런다고 또 깠더만요. 그렇죠. 네. 근데 저게 이제 다 종로 나가도 코미디고 딴 데 나가면 더 코미디고
불출마한데도 감흥도 없고 네.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어져 버리는 저런 수를 떠버렸어요. 스스로 외통수에 자꾸 몰리는 거죠. 사실 종로에 나갔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당연히 나갔어야죠. 나가서 빨리 선언을 했어야죠. 이제. 지금에야 네. 20% 차이가 나니 네.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니 하지만은 저게 이제 붙고 네. 또 거기서 이슈화 시키고 그렇죠. 아직 출마 어떻게 선언도 됐지? 안 했는데 종로의 지지도가 어떻게 높아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다. 그래서 좀 이 영향력이 좀 떨어졌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종로 출마해야 된다고 봐요. 예. 역대 역사상 세계에서 많은 전쟁에서 장수가 등 돌리고 도망가서 이긴 전쟁은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장수가 예.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도 그 페르시아 다리우스 3세 이긴 것도 왕이 직접 했잖아요. 다리우스 3세는 도망갈 궁리만 했죠. 예. 일본의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새끼 가하라 전투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그것도 동군서군 싸워서 했는데 뭐가 좌우했어요? 싸우겠다는 결기가 그래서 일본의 판도를 바꿨어요. 저는 지금 이번 선거가 4.15 총선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한 번도 가지 못한 나라로 가느냐 아니면 옛날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회복하느냐 저는 갈림길에 있다고 봐요. 이거를 총지휘하는 사람이 황교안이가 돼야 되는데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겁먹은 모습을 보이니까 저는 자칫하다가 황교안 대표가 역사의 죄인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해야 될 이유를 제가 한번 머릿속에 세보니까 한 30가지가 되더라고요. 출마하지 않을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예. 만약에 종로를 출마 안 한다면은 광주라든지 충청도 뭐 대전이나 천안 뭐 이 정도 방법은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늦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싸움이라는 게 네. 상대가 자리를 잡고 와라 했을 때 네. 장수가 피하면 네. 그게 참 꼴이 우스운데 네. 그러면 싸우려면 빨리 싸우든가 네. 아니면 본인이 그냥 선대 위에 간부를 맡고 뒤로 일찌감치 빠져버리든가 네, 해야 그렇죠. 되는데 이걸 끌어오다 보니까 네. 나머지 지금 선거 구도가 짜여지지 못하면서 그렇죠. 지금 엉망이 돼버린 상황. 그렇죠. 동네 호구가 돼버렸어요. 예. 황교안이가 황장수가 돼야죠. 예. 황장수가 돼야죠. 황장군이 돼야죠. 근데 황교알이 되니까 이게 싸움판이 해보지기도 전에 이게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근데 웃긴 게 용산이고 영등포고 양천이고 전부 여론조사를 돌렸어요. 그것도 얼마나 자기 비겁한 쪽에서. 짓이에요. 그래서 용산, 양평 거기에 그게 어디 험지예요, 그게. 저한테도 제보가 많이 들어갔어요. 네. 황교안이 전화 돌려서 그 여론조사 왔다고.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정면 승부를 걸어야죠.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잖아요. 생즉사, 사즉생. 살기로 하면 죽고 죽기로 하면 산다고. 거기서 전면전을 붙으면 저는 황교안 종로에서 만만하게 할 게 아니고 오히려 이길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럼요. 상황이 지금 같은 게 아니라. 이낙연 한 게 뭐 있어요. 그럼요. 딸랑거리기만 했지. 이낙엽으로 만들 각오로 황장수가 돼서 나가야죠. 근데 저렇게 꽁무니를 빼니까 저게 참 답답하다. 저 사람 대표 되자마자 제가 창원 나가라 했거든요. 그 나갔어야죠. 용산에요. 나갔어야죠. 그렇으면 이번에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당연히 거기서 그냥.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안 나가가지고 그것도 떨어질까봐. 그럼 이제 민주당의 젊은 새파란 애들이 다 내한테 나와라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황교안 옆에 딸랑이 어차피 나가서 민주당 애들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약간의 험지의 한국당 위원장들이나 의원들이 황을 내밀어가 뭐 떨어지면 또 지가 되찾아오면 되고 지역구 황이 되면 어차피 뭐 또 나중에 뭐 한다고 또 나갈 거니까 보궐선거 생기면 또 자기가 하면 되고 이래갖고 서로 지금 황한테 내 지역구에 나가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지역구에 이제 맞상대들이 그래 빨리 오라 붙어줄게. 그 동네 호구가 되고 있어요. 동네 그러면 안 되죠. 저는 뭐 그건 비겁한 태도고 황교안은 선거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선거 지휘를 해요? 선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여기서 경험을 쌓아야죠. 대권 도전하려면.
그럼요. 바닥에서 해본 바닥에서 거하고 해보고 그게 해본 사람하고 차이죠. 안 해본 사람하고 저는 큰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황교안에 저는 3대 그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아킬레스 장군이 왜 트로이 전쟁 보면은 그 발목에 그 아킬레스건 맞고 죽었잖아요. 천하무적인데 황교안 부약점 군 문제 저랑 동갑인데 저희들 군대 갈 때 단마진이라는 피부병으로 군대 안 간 사람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군 문제 이거 앞으로 이슈 돼요. 네, 북한항 문제. 또 하나 박근혜 퀴즈라는 게 탄핵이라는 또 족쇄가 있어요. 뭐 탄핵이 잘 됐건 못 됐건 떠나서 탄핵 때 장관하고 총리했잖아요. 그 탄핵 프레임이 있어요. 세 번째 삼성 떡값 프레임이 또 있어요. 그 세 가지 약점은 황교안 정치하는 내내 따라다닐 거예요. 그거를 일거에 없애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 선거에서 나가서 주민들이 빨리 판단해 주십시오 해서 1차 시험을 걸르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 좀 자신의 약점이나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선거 나가서 당선되면 주민이 이미 심판을 했다. 그렇죠. 손을 들어줬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또 뭔 문제냐. 그렇죠. 주로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나라 정치 1번지인 종로 구민이 우한 폐렴에 진단 키트가 돼 주십시오. 이러면 좀 말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장애물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저렇게 꽁무니 빼기 바쁘니까 참 답답하죠.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냥 좌우 누가 이기고 민주당이 이기고 한국당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가 사냐 죽느냐의 문제잖아요. 말은 그렇게 황교안이 얼마나 지입으로 뭐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금 지킬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입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지 행동은 아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도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여태까지 표를 단일화해라 단일화해서 무조건 저쪽이냐 이쪽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가운데는 없다. 이러면서 보수 성향의 국민들을 단순한 논리로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랬으면 좋다 그렇다 칩시다. 그 말이 맞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논리로 만들었던 사람 황교안도 얼마 전에 무조건 지금 보수 통합으로 힘을 몰아서 실어줘야 된다. 다른 걸 하는 사람들은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공격했으면 자기들부터 표를 한 군데로 몰아서 찍도록 기본적인 그런 노력과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헌신이요? 그렇죠. 남들 보고 표 달라고 하면서 쥐는 뺀질뺀질하게 양지만 찾아다니고 저런 야당 대표가 어디 있었어요 역대. 그렇죠. 처절한 그 선거할 때 국민들은 이 감동 이걸 보거든요. 감동은 어디서 나와요? 희생에서 나오는 거죠. 희생. 그 옛날에 한국 영화 중에서 제일 저는 지금까지 제일 재밌게 한국 정서를 대변했다고 본 게 서편제거든요. 서편제 그 판소리하는 아버지가 자기 딸을 눈 멀게 하는 약을 먹이잖아요. 그 눈이 멀잖아요. 왜? 그 처절함, 눈 먼 거에 대한 그 아픔이 판소리, 곡의 노래에 담겨야지 처절한 판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까지 눈을 멀게 한 게 그 판소리를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정치를 해야죠. 그 아픔을 이겨낸다는 자세, 국민의 아픔을 그걸 끌어안고 내가 승화시키겠다 이런 자세로 정치해야 되는데 왜 정치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저는 저런 유의 인물 이제 자신의 입신 양명이나 출세 위에 좀 구미를 맞추고 하고 또 올라가면 어깨 힘주고 이런 저런 전형적인 관료주의의 폐단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 정치판에 와서 성공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황교안보다 더 나은 고건이나 이해창 이런 사람도 정치권에서 성공하지 못했죠. 그렇죠. 이해창도 그랬죠. 아참 저 고건도 성공 못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한동 씨도 그러고 그렇죠. 그걸 본다면 결국은 뭐 총리를 했거나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쫄병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만만한. 막말로 공무원 중에서 제일 높은 놈이 총리입니다. 사실 대통령도 공무원인데 대통령 밑에 있는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총리했다라는 부분, 총리에 있어서 저거 있던 대통령이 모가지가 달아나면 권한 대행을 한다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책임이 있어서 권한 대행을 할 자격이 없다 해야 되겠습니까? 자격이 없다고 그래야죠. 그러면 뭐 부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더라도
자기는 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상식이요. 예, 예. 근데 거기에서 또 대통령 권한 대행했다고 폼 잡고 시계 만들고, 예? 그러고는 대통령 나가볼까 또 제기도 하고, 네. 그러다가 지금 또 한국당이 뭐 국민들 앞에 비난받을 때 네. 무주공산에 들어오다시피 해가 네. 보수 언론들 도움 받고 차지했는데요. 저는 이제 좀 그만하고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정말. 저는 종로 출마하고 정계 은퇴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고 봐요. 과거에 보면 네. 최병렬이라고 한국 네, 서울시장에 대표분이 있죠. 계셔서요. 네. 탄핵 때 네. 그분이 이제 2004년에 네. 당 대표를 할 때 네. 자기가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네. 김문수 공천위원장을 네. 시켜놓고 네. 그래서 정계 은퇴했잖아요. 예. 그분이 지금 알츠하이머가 좀 있다는 소문이 예,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내가 볼 때 황교안이가 전형적으로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다고 네. 보여요. 네. 왜? 저런 행동을 하다가 저 공간이가 통보했잖아요. 네. 종로 안 나간다고 할 가능성이 높죠. 저 사람 그렇죠. 불출마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간이가 말 번복하지도 못할 거라고. 그럼 당신 나오지 마라. 네. 그러니까 저 사람도 결국은 자기가 대표로 있으면서 지공천을 못 받고. 네. 머리나 깎겠죠. 뭐. 예,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미래한국당의 공천에 영향력을 네. 행사해 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맞아 죽어요. 사람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네. 지금 그 밑에서 아부하는 사람조차도 네. 공천만 나와봐라. 내 저 인간 보라. 네. 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는 참 상징하고 명분이잖아요. 네, 상징하고 명분. 네? 그 종로가 뭐 1번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라의 정치의 중심에서 뭐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그걸 판단을 받겠다. 그런 좀 명분, 대의 명분. 네, 그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 영화 왜 더킹 헨리 5세 예, 넷플릭스에 있죠. 예, 예. 반란 일어나니까 그 차기 왕될 왕 세자가 반란 대장 나와라. 왜 군사들 뭐하러 죽이냐. 우리 둘이 싸워서 네. 이기는 놈 이기는 걸로 하자. 예. 군사들 뭐하러 죽이냐. 그 둘이 싸워서 이겨서 왕 되잖아요. 네.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요? 예. 필요하죠. 예, 한나라의 그래도 제일 야당 대표면은 그런 좀 예? 카리스마, 예, 자기 희생 정신 그런 게 좀 필요할 텐데 참 예, 또 웃긴 사람이 하나 예, 있어요. 예, 말짱 황도 그렇다 치고 예. 저 안일 안씨 같은데 예, 저 안철수는 선관위도 물론 못됐지만은 네, 지가 출마하지도 않을 당 이름을 안철수 신당이라고 짓는 저것도 좀 웃기지 않습니까? 저희도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아니 지 이름을 붙여서 안철수 신당으로 했으면 지는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출마 안 하겠다고 공항에 들어오면서 해놓고는 당 이름을 안철수 신당이라 지어요? 그 자신에 대해서 좀 너무 자신을 과소평가도 안 되지만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닌가. 예? 과거 2016년에 국민의당 돌풍 일어날 때 처음에 정치에 들어올 때 그 새정치에 대한 열망으로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때 환상에서 지금도 못 빠져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그때 안철수하고 지금 안철수하고 천양지차죠. 그래서 제가 좀 네. 의문을 가지는 거는 네.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자기가 안 나서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바라볼 건가? 네. 지금 솔직히 말하면 네. 당선 가능성이 어디가 또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출마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네. 뭐 기존에 있던 당도 아니고 새로 만들어서 간다고 또 네. 쉽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중도 제3의 정당이 예. 지도 안 나가고 예. 당을 만들어서 네. 남은 내보내고 그리고 당 이름은 안 나가면서 안철수 신당이라 붙이고 좀 이게 황교안이나 네. 안철수를 보면 정치에 네. 또 상도이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식당도 문 열을 때 이름을 쓰는 식당들은 그래도 한가견 하는 식당이 많아요. 예를 들면 황장수 초밥 하면은 초밥에 대가 소리 들어야지 황장수 초밥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세진 처음 초밥집을 네. 차리면서 안철수 네. 초밥 이런 그렇죠. 그럼 누가 먹으러 가요? 먹고 혹시 뭐 네. 낚여갖고 먹으러 갔던 사람이 네. 나가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초밥이 검증이 안 된 초밥이잖아요.
식중독 걸릴지 뭘지 모르잖아요. 뭐 안철수라는 사람이 아직도 좀 착각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의 생각은 안철수는 정치 DNA는 좀 아닌 것 같다. 또 이런 판단이 많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 뭐 시골에 아줌마가 뭐 얼굴도 그냥 뭐 둥그르스름하게 전형적으로 아줌마 같이 생긴 사람이 이 사거리 한복판에 자기 얼굴을 해갖고 추어탕 집을 해놨어요. 자기 이름으로. 누구 추어탕 집. 뭐 얼굴도 별로 또 뭐 아리답지도 못해요.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조롱을 했거든요. 결국 없어졌더라고요. 그렇죠. 뭐 자기 얼굴에 자부심 갖는 건 좋지만 자기 이름하고 어느 정도 브랜드 가치가 있을 때 해야죠. 글쎄, 적어도 한 동네에서 유명하고 맛집으로 소문이 좀 나고 이랬을 때 누구 추어탕집 뭐 이래야지 누구 초밥. 근데 안철수가 지금 누가 봐도 꺼져가고 호남에서도 지금 버림받고 아무도 안 오잖아요. 호남 출신들이. 이건 뭐겠어요. 기시가 만약에 안철수가 지금 호남에 인기가 있었으면 박지원이가 공항에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당장 뛰어나가죠. 근데 이번에 뭘 했습니까? 들어오자마자 아이고 아직도 착각하고 있나 뭐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안철수를 보면서 저 사람도 참 이제 좀 짠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한데 굳이 정치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정치를 하려면 지금 이번 전쟁은 동군 서군이 싸우는 4.15 전쟁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일본의 새끼 하가라 전투하고 비슷해요. 근데 안철수가 중도를 표방하면서 국민들의 선택을 흐리지면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딱 알박기 해가지고. 알박기에서 그 여러 가지 좀 골치 아픈 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동서를 안에서 완전히 승부 걸게. 그랬으면 좋겠지. 또 한 명 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안철수하고 단판 지어서 안 물러난 손학규 백을 들고 혼자 버티는 저 사람도 대단하죠. 그렇게 늙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욕이 아니라 손욕이죠. 손욕. 그러면 안 되죠.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남의 집 가서 자기 집이라고 우기는 거랑 똑같잖아요. 토지에 박경린 토지에 보면 이민혜라는 아주 독살 맞은 여자가 나오거든요. 무조건 다 자기 거라고 뺏는 사람.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참 이 역대 지금 황, 안, 손, 황한손이네요. 역대 그냥 보기 드문 캐릭터들이 한꺼번에 출연했는데 또 웃긴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저기 저 이해찬이. 저 양반도 지금 보면 청와대 거의 뭐 연락 소장 대우도 못 받지 않습니까? 엉뚱한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말도 꼬이고 요즘에는 요전에도 뭐 보건소가 어떻고 우한 그 폐렴도 뭐 보건소장이 어쩌고 엉뚱한 소리를 또 했잖아요. 말도 더듬고 인상도 그 외기에 그 집에서 몇 대 쥐싸대기 맞고 나온 얼굴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이제 국회의원도 안 하겠다 했잖아요. 출마도. 그리고 저 사람이 뭐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 될 가능성도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 통로가 없으면 그냥 일찌감치 그냥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빠지는 건데 저 사람도 지금 당에 뭐 앉아가지고 회의 주재하고요. 그래갖고 저 짬밥에 한때는 우습게 알던 그 뭐 문재인을 좀 우습게 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뭐 정치 선배라고 생각했죠. 맨날 총리하고 만나고 심지어 문희 뭐 노무현 재단 이사장 할 때 둘이 뭐 차 탈 때 이럴 때 보면 완전 아랫사람 대하듯이 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금 문 밑에서 저렇게 연락병하고 시키는 대로 저러는 것도 저거 주한 노릇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죠. 빨리 은퇴하고 집으로 가야죠. 무슨 국민들한테 비전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한테 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저 꼰대 같은 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팩트가 틀리게 싸움질이 나는 거죠. 50년 정권, 100년 정권이나 얘기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꼰대가 아닌가 싶어요. 빨리 저는 은퇴해서 저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된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아마 이번 선거에서 패하면은 그 몇 사람 원인 중에 하나가 이해찬 원인이 될 겁니다. 참 지금 오늘 황, 안, 손, 이 네 사람. 이는 누구죠? 이해찬이. 예,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참
갈수록 정말 네. 정치가 좀 이 핫바리가 된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자꾸 정치에 들어와야 되는데 좋은 사람들은 정치가 혼탁하고 더러운 판이라고 기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기 미꾸라지들끼리 맨날 흙탕물 일으키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새로운 인재들이 정치에 좀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문호를 좀 열어줘야죠. 우리 소장님 같은 분도 정치 좀 하셔야죠. 아, 들어봤어, 안 가려고. 네. 그러니까 이 뭐 문어가 크라켄이라고 하고 네. 저기 피레미가 네. 고래라고 하고 지금 미꾸라지가 용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참, 지금 총선 앞두고 네. 각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락선이를 네.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일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